Day 41. 동사 get을 이용해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표현 말하기. I got you a coffee. 자, 오늘 데이 41 동사 get을 이용해 무언가를 가져다주는 표현 말하기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제목에 보니까 I got you a coffee라고 되어 있는데요. I got you a coffee. 자, 여러 상황에서 이 표현, 이 문장을 쓸 수 있겠습니다. 커피 사왔다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커피를 사왔다, 커피를 준비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건 이제 어떤 문형이냐면요. 이따가 다음 페이지도 나오겠지만 get somebody something, get 사람, 사물, 이 사형식 구문인데요. 이건 언제 쓰느냐 하는 걸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문을 먼저 공유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Let me get you, 그 다음에 something to drink. You look thirsty. 자, 무슨 뜻일까요? Let me get you something to drink. You look thirsty. 마실 거 한 잔 갖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마실 거 좀 갖다 줄게. 너 목말라 보여?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get 사람 something이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구문은 가져다 주다. 누구에게 뭘 가져다. 그 다음에 뭘 사다 주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방에 있는 야, 너 추워 보이니까 내가 코트 좀 갖다 줄게. 그거 입어. 이럴 때 get you a coat from the office.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가다가 친구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선물로 사다 줬죠. 귤 이런 걸. 그러면 I'm going to get you some tangerine. 이러면 귤 좀 사다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따가 이게 좀 확장된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확장된 뜻이 아닌 사다 주다, 가져다 주다 할 때 예문 몇 가지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면 I am going to Japan. 그 다음에 next week.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그 다음 뭐죠? get you some souveni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나 다음 주에 일본 가는데 선물 좀 사다 줄까? Do you want me to get you something? Some souvenirs라고 했습니다. 기념품. 그래서 이런 게 가장 물리적 의미에서의 어떤 사다 주다 갖다 주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자꾸 입에 붙여라고 예문 하나 더 설명드리면 My mom got me 그 다음에 some vitamins 그 다음에 for my birth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내 생일 선물로 비타민을 사다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형식을 써줘야 나에게 뭘 사다 주다 얻어주다 구해주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I got something 하면 내가 그걸 구했다 샀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get somebody something을 써야 됩니다. 자, 요거를 먼저 잘 숙지한 다음에 예문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I got you a coffee. 오늘 커피 사왔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많이 쓸 거고 또 그 테드 라소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ABC인가 하여튼 애플 드라마일 거야. 아마 애플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구단주에게 축구 감독이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I got you a coffee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동시에 I also got you a little box of chocolate truffles라고 해서 초콜릿 과자요. 초콜릿 과자도 한 박스 사왔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대사에서 이걸 2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져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랑 함께 이렇게 get somebody something을 자꾸 실제 예문 보면서 공부해 놓으면 뭐가 된다? 넷플릭스 드라마가 더 잘 들리기 시작한다.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는데 꼭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자, 그 다음 또 보시니까 I got my wife AirPods for Christmas니까 역시 와이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에어팟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ould you get me another beer please 하는 것은 바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손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ould you get me another beer please? 그죠? Get me 한 잔 더 갖다 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있는데 친구에게 카톡을 해서 나 지금 스타벅스인데 뭐 사다 줄까라는 말 어떻게 한다고요?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from Starbucks?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문문이잖아요. 이게 의문문. 근데 원래 문장은 get you something이죠. 근데 이게 의문문이 되면서 의문사 what으로 간 거예요. 역시 사형식 구문입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드디어 이 model example제 여러분들이 영작해볼 차례인데 1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Model examples. 일어난 김에 물 한 잔 가져다 줄래요? 자, 어렵지 않죠? 야, 너 일어난 김에 물 한 잔 갖다 줄래? 혹은 가져다 주실래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could you가 됐건 뭐가 됐건 get me 그 다음에 another glass of water나 그냥 a glass of water get me water 이렇게 하면 되죠. 일어난 김에는 while you are up 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모범 답안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대로죠?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Could you ge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re up?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고 Could you get me a glass of water while you're up?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멋진 핸드크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죠. 성우의 목소리 한글 들어보셨는데 멋진 핸드크림 선물해서 감사해요. 그러지 않죠. 자, 이것은 예를 들어 제가 제 학생분들에게 감사 표시로 핸드크림을 사서 선물로 드린 거예요. 하니까 한 학생분이 카카오톡으로 쌤, 그렇지도 않아. 영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그렇게 또 선물까지 주셔요? 이런 말인데 thank you for 여기까지는 나오죠. 그 다음에 getting me입니다. getting me. 그 다음에 핸드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for getting me this nice hand cream. You didn't really have to.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쉽게 영어를 할 수 있어요. You didn't have to 이렇게. 자,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실래요? Thanks for getting me such nice hand cream. You didn't have to. 그렇습니다. 역시 thank you for getting me nice hand cream. 사형식 나왔죠? 그리고 you didn't have to도 은근히 어려워요. 이런 표현이. 안 그러셔도 돼요.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You don't have to. You don't really have to. 과거니까 you didn't really have t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글 들어보실래요?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킨 로션을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좋습니다. 저나 혹은 다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사 표시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킨 로션. 야, 근데 이 선생님은 돈이 되게 많으시거나 학생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나 봐. 때가 될 때마다 선물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만 하는 게 없을 텐데요.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선물을 해준다니까 get 동사 쓰고 학생 쓰고 스킨 로션 쓰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뭐 해줄까 고민이다 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현재형으로 I'm thinking about ing를 써도 되고요. 또 과거 진행으로 I was thinking of ing를 써도 돼요. 그러면 뉘앙스가 좀 달라. I was thinking of라고 밑에 걸로 해야 좀 더 오랫동안 몇 주 고민한 느낌이 들어. 얘는 조금 즉흥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모범 답안은 I'm thinking about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m thinking about getting my students some skin lotion for Christmas라고 하시면 돼요. 자, 모범 답안 한번 들어보실래요? I'm thinking about getting my students some skin lotion for Christmas.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한글 들어보시죠. 아내분 생일 선물을 뭐 해주셨어요? 자, 아내분 생일 선물을 뭐 해주셨어요?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의문문이기 때문에 get somebody something의 something 자리가 앞으로 와서 what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what? 과거형이니까 did you?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동사 뭐 쓰죠? get이죠. 그 다음 간접 목적어 뭐가 나와야 되죠? your wife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목적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what이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면 what did you get your wife? 그 다음에 생일 선물이니까 선물이란 말 필요 없고 for her birthday라고 해버리면 끝납니다. 다 같이 모범 답안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What did you get your wife for her birthday?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at did you get your wife? 그 다음에 살짝 끊고 for her birthday 이렇게 해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조금 어려워요. 들어볼게요. 한글. 제가 계산하는 동안에 나가서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동안 나가서 택시 좀. 자, 이제 어떤 상황이면 이제 무슨 회식을 했거나 아니면 고객과의 만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객분이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김 차장님, 제가 지금 계산할게요. 저 괜히 여기 오지 마시고 나가서 그냥 택시나 불러주세요. 택시나 잡아주세요. 저를 위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저 방에 가서 코트를 가져오겠다라거나 아니면 너에게 무슨 선물을 사다 주겠거나 이런 물리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얘는. 그럴 때조차도 get me a taxi라고 해요. get me a taxi.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이럴 때 원어민이 get somebody something이라고 쓰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 계산할 테니까 나가서 저에게 택시를 잡아달라, 구해달라, 가져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시 좀 불러달라는 얘기죠.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Do you mind going out and getting us a taxi while I pay? 좋습니다. 자, do you mind ing는 미안한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혹은 양해를 구할 때 쓰는 표현 맞죠? 그럴 때 do you mind going out and getting me나 getting us a taxi while I pay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자, 원어민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mind going out and getting us a taxi while I pay? 마지막 문제만 한번 손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Do you, 여러분도 다 같이 do you mind, 그 다음 going out, 그 다음 뭐죠 여러분? getting us a taxi, 그 다음 while I pay. 좀 생소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표 표현이 대표 패턴이 get somebody something인데 모델 examples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스몰 토크 실대 대화문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스몰 토크 세계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스몰 토크 1번에 대한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애들 주려고 과자를 사왔어요. 좀 드시겠어요? 우와, 선생님, 너무 친절하세요. 저는 쿠키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라서 애들 주려고 과자를 사왔어요. 좀 드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와,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다. 저는 쿠키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어 유치원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선생님의 대화예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어린이날이고 해서 애들 주려고 과자 좀 사왔는데 강사실이나 교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거든요. 쌤도 좀 드실래요? 하니까 와, 선생님 참 친절하시고 배려 깊고 애들 주려고 그런 과자 사왔어요. 그러면 저는 쿠키 좀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탕도 있고 쿠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들 주려고 과자를 사왔다. 바로 이게 이제는 bring만 쓰지 말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bring을 자꾸 쓰시는데 get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I got the kids. 자기가 가리키는 학원의 kids. 그 다음에 some snack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get somebody something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로 한국 사람은 은근히 사형식으로 이렇게 안 쓰고요. I bought나 brought, 가지고 왔다나 사다 하고 과자를 먼저 쓰고 for my kids 이렇게 이 삼형식 문형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틀린 영어는 아닌데요. 보편적으로는 사형식으로 쓰거든요. 이 표현은 사실은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애들 주려고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냥 애들 주려고, 아빠 주려고 이런 편하게 얘기할 때는 I bought them, I got them some more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드시겠어요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예의를 차려가 한다면 어떻게 쓰죠? Do you want 보단 Would you like some? 네, Would you like some 하고 끝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또 Would you like some cookies?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지 말고요. 하니까 이때 선생님이 친절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 해석보다는 야, 쌤은 참 배려심도 있고 사려 깊고 이렇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kind나 nice보다는 어떤 게 좋을까? thoughtful. 네, thoughtful 같은 게 참 좋아요.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은 거. 그러면서 I will have some cookies 이렇게 하면서 thank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얘만 확실히 잘하시면 됩니다. 자,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 들어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Children's Day, so I got the kids some snacks. Would you like some? Oh, wow. You're so thoughtful. I'll have a cookie. Thanks. 좋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I got the kids some snacks.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would you like some? 이라고 나왔고, 야, 쌤 참 생각이 깊다 할 때 뭐라고요? You are so thoughtful. thoughtful 이라고 하는 표현, 상당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몰톡 한글 들어보시죠. 이곳 겨울 날씨 너무 힘드네요. 교실 안에 있어도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고향은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잠시만요. 사무실 가서 스웨터 갖다 줄게요. 좋습니다. 한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은 좀 선생님 얘기로 많이 준비했어요. 야, 서울에 이곳 서울이에요. 겨울 날씨 너무 힘들다. 교실 안에 있는데도 얼어 죽을 것 같네요, 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아니, 미국 그쪽 출신 아니세요? 그 고향이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그쪽이 되게 추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거기가 따뜻했나? 서울보다? 잠시만요, 쌤. 추우시면 제가 사무실 가서 스웨터 갖다 줄게 이런 말. 그러면 어디에서 get somebody something 쓴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그러면 I will get sweater 이렇게 나오지 말고요. 항상 뭐부터 나와야 된다? get you. 그 다음에 a sweater. 사무실 가서 이런 거를 길게 하지 마세요. from my office나 from 어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이런 거가 약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I will get you a sweater from the office, from my offi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또 여기는 영작거리 공부할 게 있어요. 뭐? 바로 이거. 이곳 겨울, 서울의 겨울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학생들하고 공부하면 이런 거 잘 못하시거든요.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해요. You know, winters in Seoul are, you know, so cold, extremely cold. So it's very difficult to, you know, get used to. 이렇게밖에 못해요, 잘.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돼. I can't really handle. 감당하다. The winters here.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handle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감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감당하다. 따라서 I can't really handle the winters in Seoul 이렇게 하고
원래는 추운 하면 freezing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재밌게 표현해서 교실 안에 있어도 얼어 죽을 것 같다는 걸 재밌게 I am freezing이라고 내가 언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도 사실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I'm freezing even in the classro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향이 훨씬 더 따뜻한 건가요, 쌤? 거기 춥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요거는 모범답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스웨터 갖다 줄게요. 이거 다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여러분 잠시만, 잠깐만 이런 표현을 한국 사람 무조건 wait a minute 이렇게만 하죠. 근데 많은 원어민들이 또 어떤 표현도 쓰죠? hold on. hold on도 많이 써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신발끈 같은 게 풀렸어요. 근데 친구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hold on이라고 그래요. 잠깐만 있어봐. 그 다음에 집에 키를 안 가지고 나왔을 때도 hold on. I will go back in. 들어가서 키를 가져오겠다. 도 hold on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 들어보실래요? I really can't handle the winters here. Even in the classroom, I'm always freezing. Is it much warmer back home? Hold on. I'll get you a sweater from my office.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물론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죠. I will get you a sweater from my office.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히려 첫 번째 문장도 정말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 really can 둘 다 가능한데 다만 I really를 cannot 앞에 붙여버리면 훨씬 세게 들려요. 와, 나 전혀 못 견디겠는데 이렇게 되게 세게 들리고 I can really 하면은 조금 톤 다운되게 약하게 들려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 I really can handle the winters here. 한 번 더 시작. I really can handle the winters here.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사실 핸들은 저희 김재우 영어협회의 다른 데이에서 아주 집중 연습할 시간이 한번 나와요.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음성은 저희 들으셨죠 이미? 그죠? 자, 그 다음 스몰 토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친구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사줘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추천할 거 있을까? 마음이 담긴 거라면 뭘 해줘도 좋아할 거야. 여자친구 생일이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뭘 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B번이 아유, 마음이 담긴 거면 뭘 해줘도 다 좋아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get somebody something이 들어가야 되죠? 바로 뭘 사다 줘야 할지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문장 전체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써야 되거든요. 혹은 명사 구를 써도 돼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가 다 있는 거고 구는 그렇지 않아요. 투부정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뭘 사다 줘야 될지가 영어로 what to get her. 정말 간단하죠. get her 다음에 목적어는 what이에요. 그죠? what to get her. 그러면 I'm not sure, I don't know what to get her for her birthday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my girlfriend's birthday is coming up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것은 do you have any suggestions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단어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담긴 거라면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스몰 토크 1번에서 쌤 참 배려심도 깊다, 사리 깊다 할 때 뭐 썼죠? 아까 기억나시죠? 까먹으면 안 되죠? thoughtful. 그러니까 이때도 as long as it's thoughtful 이라고 하시면 돼요. as long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거든요. 정말 많이 쓰고 저희 또 데이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as long as it's thoughtful, I'm sure she'll like anything you get her 라든지 anything more 해서 I'm sure she will love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I am sure she will love나 like 뭐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원어민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My girlfriend's birthday is coming up, and I'm not sure what to get her. Do you have any suggestions? Well, as long as it's thoughtful, I'm sure she'll love anything you get her. 좋습니다. 별로 어려움 없죠? 이 문장이 오늘 핵심이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I'm not sure what to get her. 다 같이 시작. I'm not sure what to get her.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을까요? 하면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recommend 하면 추천, 제안하면 suggestion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추천이라는 단어 써버리면 또 suggestion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은근히 오래 갑니다. 그 극복이 안 되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극복이 되어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 시간은 1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좀 인내심 가지시고 Do you have any suggestions? 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as long as it's thoughtful 야, 마음만 담겨 있으면 최고의 표현입니다. 쉽지 않죠? I'm sure 라고 했네요. 좋습니다. 이제 좀 쉬고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진 포인트 하고 further studies 가보겠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이제 get somebody something 사형식 구문의 케이스 이진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케이스 이진 포인트 한글 먼저 한번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 가셨을 때 저에게 와인을 한 병 사다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리스 와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도 무언가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 가서 뭐 사다 드릴 게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리스 가셨을 때 저한테 와인을 한 병 사다 주신 것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리스 와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야, 저도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뭐 혹시 사다 드릴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럴 때 정말 get somebody something 쓰면 너무 좋겠죠. 두 번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쓸 수 있을까요? 저한테 사다 줬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 사다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너무 감사하다, thank you so much for, 그 다음에 저에게 와인을 한 병 사다 줬으니까 ing형을 써서 getting me a bottle of win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뭐 사다 드릴 게 있을까요?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그 다음에 미국 가서를 그냥 from America 이렇게 전사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사무실에서 뭘 갖다 줄 때 할 때도 from my office였죠. 이때도 미국 간다 해서 길게 you know I'm going to America next week 이렇게 길게 안 하고 그냥 문맥상 would you like me to?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From San Diego, from LA, from New York이라고 바로 하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스타벅스인데 뭐 사다 줄까 해도 나 스타벅스 하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문맥상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from Starbucks라고 했죠? 네, 그런 것들도 아마 다른 선생님은 그런 걸 별로 강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직 그 선생님도 이런 거에 대한 눈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좀 막상 학생부들하고 해보니까 이런 걸 잘 못하셔서 제가 꼭 리마인드 해드리고 두 군데에 서서 getting me a bottle, get you anything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대표 표현은 하지만 이게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 와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러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You know, I love Greek wine so much. 이런 영작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원어민들 보면 이렇게 안 하고 You know how much I love 그리스 와인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ow 형용사나 how 부사 주어 동사 구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집 비싸다는 게 You never know how expensive they are. 이렇게 하면 되게 강조하게 들리는데 우리는 무조건 It is so expensive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나올 때마다 김재우 영어 회화책도 굉장히 많아요. 이 구문이. 별표 5개씩 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또 중요한 게 뭐죠? 저도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표현이에요. 자, 이때도 get somebody something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I feel like 느낌이 든다. I have to 그 다음에 get you something 이 구문을 쓸 수 있다니까. I feel like I have to get you something. 저도 당신에게 뭔가를 사다 드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맞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성우의 음성으로 영어 한번 들어보시죠.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 while you were in Greece. You know how much I enjoy Greek wine. Now I feel like I have to get you something.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America?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했던 것과 한 군데 다른 데가 있어요. 뭐였죠, 여러분? 땡큐 대신에도 너무 고마워라가 항상 땡큐로만 가는 건 아닌데 It was so kind of you to get me 이렇게 이 표현 썼는데 이건 감사하다, 고마워다, 정말 나이스 하시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원어민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 사이에서 It is so nice of you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It was so nice of you to get me a bottle of wine. 그 다음에 You know, 나왔죠 드디어. How much I love, how much I like, how much I enjoy Greek wine. 이게 입에 붙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느낌이 든다, 뭔가 해드려야 될 것. 이때 또 썼죠. I feel like I have to get you something. 나왔죠? 마지막에 이때는 오히려 get을 안 썼어요. 저는 쓸 수도 있었는데 저는 썼잖아요 아까. 그렇게 되고 아니면 편안하게 Is there anything you want from America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영어 이 대본을 성우의 목소리 들었죠 저희? 그죠? 그런데 요거는 정말 다 외워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으니까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Further Studies로 가보겠는데 오늘 Further Studies는 추가 학습을 하지 않고요. Get somebody something 구문에 대한 괜찮은 예문 몇 가지를 더 살펴봐서 다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항말 보니까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아주 좋은 귀걸이를 해줄까 한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기본 문형은 뭐죠? Get my girlfriend something이죠. 이게 1번. 2번은 또 뭘 배워야 되죠? 뭐를 고민 중이다. 이걸 할까 싶다라고 할 때 현재 진행을 쓸 수 있고 과거 진행을 쓰면 어떻게 되죠? 항상 I was thinking of ing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put together 해서 합쳐버리면 이 패턴이 나오겠죠? I was thinking of
getting my girlfriend 무슨 earrings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for her birthday라고 나옵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왔죠. 자, I was thinking of ing 썼죠. 그 다음에 get somebody something 썼죠. for one's birthday 썼죠. 자, 외웁시다. 시작. I was thinking of getting my girlfriend nice earrings for her birthday. 정말 이런 문형이 입에 짝짝 붙으면요. 영어 소통이 한결 수월해짐을 정말 체감하게 된다. I was thinking of ing 입에 붙고 get somebody something 입에 넣어놓으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야, 나 지금 see you인데 뭐 사다 줄까? 이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 봐봐요. I am at see you. So,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틀린 영어는 아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자? 바로 간다. 어떻게 간다? What do you want me to? 그 다음 뭐죠, 여러분? Get you. 그 다음 전사 뭐 쓴다? from을 써야죠. From see you.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from이 3번 나왔어요. From my office, from see you, from America. 자, 한번 모범 답안 볼까요? 맞죠? 그죠?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아니면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what이 안 나오면은 get you anything까지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사다 줄까? 이렇게 해서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나오면은 anything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What do you want me to get you from see you라고 나와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전에 스몰 토크 복습하다가 이미 한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머리를 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야, 어떤 디자이너야? 혹은 어디 가서 자르니? 이런 말 하죠. 하니까 야, 사실 이만저만하고 홍대에 있는 디자이너에게 머리 해놔. 내가 예약 잡아줄까? 그러니까 자기가 꼭 그 지점에다가 전화해서 잡아줄까라기보다는 네 전화번호를 원장님한테 알려준다거나 이래서 어떻게든 예약을 어떻게 잡도록 해볼까? 내가 이런 느낌을 좀 풍겨요. 자, 그러면 Your hair is great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디자이너야 할 때 Who's your stylist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Who do you go to라고 하는 원어민도 많거든요. Who do you go to? 그러니까 원어민마다 말의 표현 방식이 좀 다르고 나 홍대에 있는 이 사람한테 머리를 자른다는데 꼭 머리를 자른다는 표현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I go to this guy. 굉장히 구어체스러운 영어예요. 이 사람에게 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홍대. 그 다음에 예약 잡아줄까 하는 것을 get somebody something으로 써야 돼. 그러면 do you want me to? 여기까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get you. 그 다음에 on appointment. 사형식으로. get you on appointment. 느낌 오시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알아두시고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보겠습니다. A-B 대화입니다. 뭐 회식을 했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뭐 직장인들끼리 아니면 뭐 고객과 뭐 어떤 저거 하고.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제가 사실은 그 방이동 사는데 이건채 혹시 그쪽 가는 버스 정류장 버스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아이고 죄송한데 10분 거리에는 없어요, 버스 정류장이. 제가 택시 불러드릴까요? 그럼 택시 불러드린다는 얘기는 택시 잡아드릴까요? 그죠? 또 뭐 앱으로 택시를 불러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말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Do you want me to? 그 다음 뭐였죠? Get you a taxi. 이걸 못 쓴다는 말이에요. 이 get you a taxi 이런 표현을 한국 학습자들이 영어를 꽤 하는 사람들도 거의 못 써요. 근데 교포들이나 네이티브들이 굉장히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 근처에 뭐 nearby, 뭐 is there a bus stop nearby 하니까 없습니다. I'm afraid not 이렇게 하면서 So do you want me to get you a taxi? 근데 이런 표현을 보면 한국 사람들 이런 걸 더 잘할 것 같아. I can catch a taxi for you 이런 게 더 쉬울 것 같거든. 당신을 위해 캐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쉽지. I think I can get you a taxi는 잘 안 되는. 왜냐면 와닿지를 않아. 아니 도대체 get somebody a taxi가 어떻게 택시를 불러준다, 잡아준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커피를 한 잔 스타벅스에서 사서 너에게 갖다 주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get somebody something이라는 것은 이중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구매하거나 얻거나 어떻게 해서 최종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일어난 김에 물 한 잔 가져다 준다는 것은 저 부엌에 있는 키친 테이블에 가서 물을 집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냥 집는 것은 그랩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건 브링이에요. 근데 get을 쓰면은 집어서 가져오다, 사서 갖다 주다, 구해서 갖다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보통 문법사람들은 잘 안 쓰여 있습니다. 정말 저의 오랜 세월의 관찰에서 느낀 바거든요. 그래서 Do you want me to get your taxi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라마 실제 네이티브들 입에서 이 표현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결국에는 이런 get somebody something의 정확한 용법을 알고 드라마를 보거나 실제 대화를 할 때와 전혀 희미한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서 노출이 많이 되면 언젠가는 잘 들리겠지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을 3분의 1을 단축시킬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자 이제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Is there a bus stop nearby? 하니까 No, I'm sorry. Would you like me to? Do you want me to? 둘 다 되는데 좀 예의 바르게 할 때는 Would you like me to get your taxi가 된 거죠. 자, get somebody something 사용 구문도 아주 중요했는데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예문 앞으로 같이 한번 함께 해보고요. 또 다른 챕터나 데이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면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y 42. 정중하게 거절하기. I'm good.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 42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중하게 거절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정말 짧은 한 문장이 나와 있네요. I'm good 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I'm good은 나는 좋다가 아니고요. 사양하거나 정중하게 거절할 때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괜찮습니다. 자, I'm good을 어떻게 쓰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I'm good 이라고 해놓고 thanks라고 붙이는 원어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I'm good, thanks.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고마워요. 이러면 정말 예의 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요보다 센 표현이 있어요. No thanks, I'm totally good. 이렇게 얘기하는 원어민이 많아요 또. 아유, 괜찮습니다. 사실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이중으로 표현하는 원어민이 많거든요. No thanks, I'm totally good. 아우, 괜찮습니다. 아유, 전혀, 아유, 괜찮다니까요. 아유, 진짜 이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한 잔 더 하실 터? 이러니까 아이고 괜찮아 이미 주량 다 찼어 이러면 어떻게 한다? I am good 하고 I am already at my limit 이라고 해요. at my limit. I am already at my limit. 그죠? 멋진 표현들이죠 여러분.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thanks라는 표현만 그동안 많이 써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I'm good thanks 혹은 no thanks I'm totally good 이런 표현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의문문에도 쓰는 거 이따가 보도록 하고 실제 사례 한번 몇 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실제 대화입니다. 김재수의 영어 관찰 일기. Would you like another serving? 이라고 하니까 no thanks, I'm totally good. 아까 전에 제가 가르쳐준 표현이 대화문에서 실현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한 접시 더 할 터? 이러니까 no thanks, I'm totally good. 저는 배불러. 나는 됐어. 할 때 totally를 붙여가지고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요. I a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단문을 하면 I'm good 하면 끝났는데 대상을 목적어로 적을 때는 with what I already have라고 하시면 돼요. with가 전치사니까 그 목적어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상당 어구인 명사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what I already have예요. 그럼 언제 쓰느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한번 볼게요. 남편분이 굉장히 재력가시고 또 재력가가 아니더라도 아내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내분이 이미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보 이번에 좋은 차가 어디 현대에서도 나왔더라. 당신 뭐 이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 내가 사줄게 하니까 여보 이미 지금 걸로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라고 그래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진짜 원어민들에게 이런 표현 주면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영어 공부를 하셨길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하시나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Can I interest you in the latest Chanel scent? Are you sure we cannot get you anything? You should play the game, blah blah blah. It's so fun. 자, 무슨 상황이냐면 부추기는 거예요. 가게에서 최근에 샤넬 향수나 이런 거 나왔는데 혹시 저 관심 있으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이러면 I'm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저희 가게에서는 살 게 없을까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get somebody something이라는 게 뭐 가져다 주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진짜 당신에게 아무것도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말은 저희 가게도 되게 좋은 거 많은데 왜 괜찮은 게 없다고 그러시지? 뭐 다른 거라도 하나 보여드릴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때도 No, I'm good.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친구끼리 부추기는 상황인데 야, 이 게임 나한테 해봐.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니까 I'm good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다 I'm good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질문 같은 세 가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Model examples. 자, 1번. 고맙지만 요거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고맙지만
저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미 우리 아까 전에 다 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 No thanks, I'm totally good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적어보시죠. 손으로. No thanks, I am totally good 이라고 그랬네요. 여러분 구어에서는 completely 이런 것보다 totally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completely는 조금 더 무너치거나 딱딱하게 들려요. 그래서 너무 맞는 말씀이다. 무슨 말인지 진짜 잘 알겠다. 이럴 때도 I totally agree 이렇게 하고 I totally get what you mea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곁다리 정보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성우의 목소리 들어볼까? I'm good, thanks. 그렇죠. 그냥 이때는 그냥 I'm good, thanks라고 표현했어요. 요게 조금 더 예의 바르게 들릴 수도 있겠죠. I'm good, thanks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보죠. 케이크 한 조각 더 드실래요? 하니까 아유 진짜 괜찮아요. 자, 여기서야말로 정말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 이거니까 아까 전에 했던 no thanks, I'm totally good을 쓰면 딱이겠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드실래요? 하는 것은 어떻게 문장을 시작한다 여러분? Would you like 명사를 바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성우의 목소리 역시 한번 들어볼까? Would you like another piece of cake? No thanks, I'm totally good.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Would you like another piece of cake? 하니까 No thanks, I'm totally good. 이렇게 totally를 좀 길게 읽어주세요. 그러면 정말도 좋고요. 저는 진짜 괜찮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뉘앙스 살려주시고 켈리 더 줄까요? 먹을 거가 됐건 뭘 하니까 아니요.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데 한번 계속 반복 연습하려고 만들어봤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You need any more, Kelly? No thanks, I'm good. 좋습니다. 성우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You need any more, Kelly? No thanks, I'm good.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제는 상대방이 음식이나 술을 더 시킬지를 물을 때 한국말을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좋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안 시키셔도 돼요. 자, 요럴 때 아까 전에 제가 관찰 일기에서 하나 공유한 표현이 있어요. 지금 있는 차도 충분해도 뭐였죠?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기억나세요? 그걸 여기에도 쓰면 돼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나왔죠. I'm good. 그 다음에 with what I already have.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여러 원어민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술자리에서 뭐 더 시키다 할 때 아유 지금 술로도 충분히 할 때 이 표현 안 쓸 거래요. 자기는 그냥 I'm good. I've already had too much. 이런 표현을 쓸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있는 차로 이럴 때는 너무 좋다. 모든 원어민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맞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또 스타일의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문 한번 들어보시죠.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준비한 거. 나 지금 편의점인데 뭐 사다 줄까? 아니면 뭐 사다 주지 말까? 한국말로는요. 아님 괜찮아보다 사다 주지 말까? 사다 줄까? 아니면 괜찮아?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되기는. 이럴 때 의문문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적어도 본 한국 학습자들은 이때 are you good을 쓰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I'm at convenience store. So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Or is it okay? 뭐 이 정도 하거나 you don't need anything? 이런 영어를 계속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저도 그러면은 뭐 어차피 국내파고 이런데 당신은 그러면 모든 센텐스를 다 완벽하게 네이티브처럼 합니까라고 하면 저도 아직 부족한 게 있겠죠. 하지만 자꾸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저 역시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럴 때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Are you good? 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Do you want anything from the convenience store or are you good? 좋습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 너무 중요한 문장 시작. Do you want anything from the convenience store? Or are you good? 정말 자연스럽네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I'm at convenience store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짧게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from을 쓰라고 그랬죠. Do you want anything from the convenience store? Do you want anything from 롯데마트? 바로 하면 됩니다. 나 지금 롯데마트 가는데 뭐 사다 줄까라는 얘기죠. 자, are you good? 그래서 이때는 괜찮아, 괜찮니? 이런 말이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Are you any good? 이렇게 any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거는 무슨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은 골프를 지금 6년째 치고 있다면서 그럼 잘 치세요? 이럴 때는 Are you any good? 이렇게 얘기해요. 피아노 잘 치세요? Are you any good? 그건 괜찮니가 아니다. any가 붙으면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를 위해서 또 스몰 토크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이제 I'm good에 해당하는 스몰 토크 세 가지 공부해 보겠는데 오늘은 아주 짧습니다. 스몰 토크가 간단하고요. 자, 첫 번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좀 더 드시겠어요, 손님? 고맙지만 괜찮아요. 좋습니다. 뭐 좀 드시겠어요, 손님? 이러니까 뭐 좀 더 드시겠어요군요. 하니까 이미 많이 먹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자, 뭡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고맙지만 괜찮다. I'm good, thanks라고 하면 되겠죠? I'm good, thanks. 맞죠? 그러면 아까 전에 또 이런 표현도 배웠어요. 아유,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 이럴 때는 no thanks, 그죠? 하고 뭐 썼죠? I am totally goo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는, 그죠? 그리고 뭐 좀 더 드시겠어요 하는 것은 would you like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what els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바로 성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to eat or drink, sir? No thanks. I'm good.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좀 더니까 anything else를 썼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to eat or drink? 이렇게 했습니다. 손님은 si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니까 no thanks, I'm good. 자, 여러분 저랑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to eat or drink, sir? 하니까 no thanks, I'm good. 이라고 그랬죠. 아주 멋진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집에 가는 길에 가게 들릴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집에서 사는 사람 또 부부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대화일 텐데요.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가게 좀 들을 거야. 나 GS 뭐 어디 들을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하니까 아니 괜찮아 필요 없어 이런 말이죠. 역시 똑같이 쓰면 됩니다. 오늘은 뭐 응용할 게 없어요. 뭐 I'm good thanks 그죠? 아니면 no thanks I'm totally good 뭐 다 가능한데 이때는 그냥 I'm good thanks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가게 들른다는 것은 진행형으로 쓰는 게 좋아요. I am stopping by 이런 식으로 by the store. 이때 the store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는 너도 알고 나 다 아는 가게거든요. 그래서 I'm stopping by the store on my way home.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어 하면은 아까 전에 뭐 would you like, do you need 어떤 거라도 다 써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돼요.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스몰 토크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m stopping by the store on my way home. Would you like anything? Oh, no thanks. I'm good.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썼어요. 현재 진행. I'm stopping by the store. 여러분, 의지를 나타내거나 계획을 나타내는 뭘 써야 되죠? be going to를 써야 돼요. 하지만은 나 지금 롯데마트 이제 들른다. 확정된 거, 바로 임박한 것은 I'm stopping by, I'm swinging by 롯데마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on my way면 다 알고 뭐 필요한 거 있어 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뭐죠? Would you like anything? 다 같이 읽어볼까요? Would you like anything? 이렇게 표현했고요. 뒤에는 너무 쉽네요. No thanks, I'm good. 아니면 No thanks, I'm totally good. 다 가능하겠죠. 자, 성우의 목소리 저희 들어봤죠, 금방?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글 한번 대화문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이번 주말에 이사한다며. 필요하면 남편이랑 내가 가서 도와줄게. 아, 제안 고마워. 남동생이 이미 와서 도와주기로 했으니 괜찮을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보시면 너 이번 주말에 이사한다면서 너 필요하면 남편이랑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친구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아유, 말은 고마워. 이런 말이에요. 제안 고마워라는 말은 결국 말은 고마워. 근데 우리 남동생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 이미.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I'm good을 써라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I'm good을 안 썼으면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My brother, he's going to come and help. Already So you don't have to. You don't really have to. 이렇게 쓰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혹은 good보다는 Oh, that's okay. 이렇게 썼을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보는데 이제는 I think we are good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좋다가 아니고 괜찮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는 게 I think예요. 그래서 I think we are good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다음 뭐 이번 주말에 뭐 이사한다는 것은 뭐 I heard you are moving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또 me and my husband can come and help you if you need it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If you need it. 그다음에 제안 고맙다, 말은 고맙다 할 때 thanks for the offer 쉽죠? 이런 거는 오늘 좀 쉬워요. 그다음에 도와주기로 했다, 괜찮을 것 같다, I think we are goo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시죠. 성우의 목소리요. I heard you're moving this weekend. My husband and I could come and help if you need it. Oh, thanks for the offer. My brother is already coming to help, so I think we're good.
좋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에 이사 간다면서 하는 것은 현재 진행으로. 그 다음에 thanks for the offer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I think we are good 이라고 마무리했다는 거.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if you need it. 뭐 별거 아닌 표현이지만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 저랑 A, B 대화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지하철이면 못 읽겠지만 시작. I heard you are moving this weekend. My husband and I could come and help if you need it.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죠? Oh, thanks for the offer. My brother is already coming to help. So, I think we are goo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스몰토크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스몰토크 학습은 굉장히 짧았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가볍게 봤고요. 다음 시간에 Cases in Point와 Further Studies로 만나뵙겠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이제 I'm good 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Cases in Point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자, Cases in Point는 오늘 대화문으로 준비했는데요. A, B 대화 한글 음성 들어보시죠. 나 이제야 파티 가는 길이야. 늦어서 미안해. 필요한 거 있을까? 술 아님 과자?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 우선은 괜찮아. 애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왔거든. 이따가 뭐 필요한 거 생기면 네가 사렴. 좋습니다. 자, 친구들 간의 단톡방에서의 대화인 것 같아요. 자, 파티를 하는가 본데요. 나 이제야 파티 가는 길이야. 늦어서 미안해. 근데 너희들 혹시 필요한 거 있을까? 술이나 과자 사갈까? 빈손으로 가면 내가 좀 그렇잖아. 라고 단톡방에 메시지 남기니까 그 단톡방에 다른 친구가 야, 우선은 일단은 괜찮아. 애들이 이미 술이나 과자 너무 많이 가져왔거든. 혹시라도 이따가 다 떨어져서 필요한 것은 그때 네가 사.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good 써야 된단 말이죠? 바로 우선은 괜찮아입니다. 자, 괜찮아는 쉬워요. 뭐죠, 여러분? We are good. 이건 됐어요. 근데 우선은 일단은 이런 표현도 앞으로는 정교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국말로 당장은 괜찮아. 이런 말 하죠. 이게 다 영어로는 하나의 표현으로 가요. 그냥 now라고 해도 알아는 듣죠. 하지만 우선은, 일단은, 당장은, 당분간은 이러면 for를 꼭 붙여야 돼요. For now라고 그래요. 그래서 I think we are good for now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런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 괜찮다는 말이죠. 이걸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We are good for now 이렇게 하는 거 꼭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자,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게 늦게 가서 미안해, 지금 늦어서 미안한데 제일 쉬운 표현은 sorry for being late죠. 이게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어민은 running이라는 동사를 꽤 많이 써요. 이때 run은 달리다가 아니고요. 이 형식을 만드는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래서. 그래서 얘가 자동사고 얘가 보어예요. be late처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 원어민들도. I'm afraid I am running 10 minutes late. 이렇게. 얘들아 미안한데 나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running은 상태가 변화하고 있다, 상태가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나 지금 10분 정도 늦게 진행되고 있어, 미안한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running을 쓰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필요한 거 있을까? 이건 다 쉽고 빈손으로 가고 싶진 않아 해서 I don't wanna come. 그 다음 이건 외워야 돼요. empty 하고 handed라고 그래요. 한국말하고 똑같죠? 빈손의 상태의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애들이 너무 많이 가져고 됐고 이따가 뭐 필요한 것처럼 네가 사렴이라는 표현은 원민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관용적 표현. It can be your treat. 이거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It can be your treat. 여러분 한턱 내다가 동사로 하면 뭐죠? I will treat you라고 하잖아요. 내가 쏠게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살게. 그러니까 명사로 써서 네가 사 할 때 it can be your treat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제가 한번 몇 가지 실사례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 페이지를 통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우리. I will pay this time. 편하게. But next time it can be your treat. 야, 이번엔 내가 살 테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사. 이렇게 할 때 it can be your treat라고 그래요. 멋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렇게 그쪽에서 우리 집에 놀러 왔으니까 우리가 사고요. 근데 but when we visit your house, it can be your tre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천안에 있는 그쪽 댁에 저희 부부가 놀러 가면 그쪽이 사시면 되죠. 뭐 이번엔 저희가 살게요. 할 때 it can be your treat. 입에서 딱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놓칠 수 없는 표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걸 잘 감안해서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 한번 들어보시죠. I'm finally on my way to the party. Sorry for running late. What do you guys need? Drinks? Snacks?
I don't want to come empty-handed. I actually think we're good for now. The guys who are already here brought more than enough. If we need something else later, it can be your treat though.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뉘앙스가 I'm finally on my way to the party인데 아마 회사에서 그 퇴근이 되게 늦어서 야 드디어 이제 간다. 가는 길이다. 지하철 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I'm finally on my way to the party 이렇게 했고 특이한 동사 뭐 썼죠? Sorry for running late. 정말 좋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I think we are good for now. 정말 놓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선은 당분간은 당장은 괜찮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 It can be your treat though. 이런 though를 문장 마지막에 쓰는 것도 언젠간 연습 한번 해야 되는데요. 근데 다음번에는 아니면 이따 필요하면 네가 할 때 It can be your treat though.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for now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제가 조만간에 외국계 기업에 어플라이 할 건데요. 그냥 당장 우선은 어디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이러면 I'm working part-time for now.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선은 당장은 당분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잡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Further Studies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Further Studies의 첫 번째 굿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물론 사양할 때 쓰는,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절할 때 쓰는 건 맞는데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배운 표현과 조금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식당에서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커피 좀 더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물 좀 더 드시겠으면서 Do you want me to top up your water?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니까 조금만 주세요.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커피를. 그러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럴 때 바로 굿을 써요, 외국인들이. 오케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아도 that's enough 이 정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굿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한번 실제 보자고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은. 자, 쭉 보시면 Would you like more coffee? 하니까 just a little please 라고 한 다음에 Okay, that's good. 이게 입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Just a little please. Okay, that's good. 시작. 좋습니다. Okay, that's good 이라고 했어요. 실제 혹시 그 영미권 국가 가서 또 식사할 일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면은 that's enough. 이 정도가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서 딱 식당을 나오면서 맞다. 아까 전에 I'm good, that's good. I'm good이라고 했는데 일단 that's good이 맞아요. 왜냐면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 회화 강의에서 들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굿은 특이한 녀석이에요. 여러분,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얼마다. 이럴 때 굿을 씁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할 때. 이건 꽤 많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아몬드 우유는 오프닝하고도 한 달이 더 간 다음에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지속된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last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도 쓸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something is good for more than a month 이렇게 하면 원어민이 정확하게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마 토익 공부할 때 분명히 봤던 문장일 거예요. 다만 그때는 점수 따기이기 때문에 굿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뿐일 테고요. 자, 한번 보시죠. Almond milk is good for a month or more. 그 다음에 after opening이라고 be good을 썼습니다. 안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럴 때도 써요. 이 쿠폰의 유효기간은 딱 2주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이런 식의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주 지나면 이거 쿠폰 못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도 good 쓰고 only for 2 weeks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관용 표현이 있어요. Don't miss out 이라고 해요. Don't miss out. 이건 나중에 구동사 공부할 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ood for only 2 weeks 아니면 only weeks를 딴 데 해도 되지만 자, 원어민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The coupons are only good 이렇게 앞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2 weeks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음식이라든지 뭐의 유효기간이나 쿠폰이나 포인트 있죠, 여러분. 여러분 카드 포인트나 항공사 포인트 마일리지 있죠. 이런 거에 유효기간은 굿을 써요, 걔들이.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굿은 뭐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남편과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남편이 머리 만진다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이러다가 we are gonna be late 늦겠다. 당신 거의 지금 갈 준비 다 된 거야? 이럴 때 원어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Are you almost good to go?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때 굿은 뭐죠? 바로 ready라는 뜻이에요. Are you almost good to go? 여보 빨리 서둘러. 러시해야 돼. 지금 갈 준비 다 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줌 세션을 하다가 음향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음성이 끊겨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학생분이. 근데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쌤 이제 준비됐습니다 할 때 물론 ready도 가능하지만 I'm good to go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go 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됐다 할 때 I'm good to go예요.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즐겨봤던 그 미드가 영거라는 미드가 있었거든요. 영거.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 20대, 30대 초반인 척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그분이 어떤 술을 서빙하는 알바를 잠시 했는데 그에 걸맞는 복장을 딱 하고 이렇게 쟁반을 딱 드니까 그 클럽의 주인분이 I think you are good to go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딱 서빙할 준비 되셨네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것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을 하면서 상무님이나 임원들 보드에게 금방 될 겁니다. 1분 안에 다 해결이 될 거야 할 때도 It should be good to go in a minute 이라고 그래요. 참 보시면은 It should be good to go in a minute 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나타내는 should를 많이 써요. 회화에서. 그러니까 will은 너무 강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should는 그만큼은 아닌데 아마도 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한 1분 지나면 해결되고 다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입에서 당장 안 나와도 좋으니까 듣고 이해하는데 만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It should be good to go in a minute. 자, 이제 마지막 첨언을 하나 드리면 일부 원어민들은 이 마지막에 다 준비가 됐다는 걸 좀 올드 스쿨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20-somethings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다.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쓴다라는 표현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도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두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번 데이에서는 good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연습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준비되다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해봤어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은 뭐였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타는 차도 충분히 저는 만족해요. 괜찮아요. 뭐였죠 여러분? I'm good with what I already have. 이 문장이 저는 특히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이에서 다른 표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Day 43.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figure out 활용하기. You figured that out right away. 자, 오늘 데이 43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figure out이라는 구동사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데이에 나오는 패턴이나 또 표현들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또 더 좋아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figure something out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 대표 표현을 보면은 you figure that out right away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직역을 하면은 당장 right away, 당장 그것을 파악하셨네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역하면 눈치가 빠르시네요라고 의역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figure out이라고 하는 것은 figure라는 동사와 out이라는 부사가 만나서 하나의 phrasal verb, 구동사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figure라는 게 뭐 알다, 판단하다, 뭐 생각가 들어갈 뜻인데 out이라는 것이 뭐냐면 뭔가 꼬여 있는 것들, 꼬여 있는 실타래를 푸는 느낌이 out이거든요. 꼬여 있는 걸 풀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꼬여 있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이걸 알아내다 하는 게 figure out이에요. 알기 쉽지 않은 걸 알아내다 하는 것. 그래서 문맥상 you figure that out right away 하면 눈치가 되게 빠르시네요. 금방 알아차리셨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 언제 쓰는지 제가 김재호 관찰 일기를 통해서 보면 figure out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여러분 수학 문제 중에 난이도 높은 건 되게 어렵잖아요. 이 공식도 대입해보고 지웠다가 다시 해보고 이래서 하는 거니까 figure out the math problem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속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파악한다는 건 사계절을 지나봐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figure somebody out이라고 표현합니다. figure 사람 out. 그 사람을 파악하다. 이럴 때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새로 나온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청소기가 사용법이 되게 골치 아프고 많다. 혹은 요즘 새로 나오는 신차들은 다 전자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방법을 아는 것도 다 figure out을 씁니다. 왜? 쉽게 알기 힘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서울의 지하철이 뭐 지금 몇 호선까지 있나요? 김포 뭐까지 합치면 되게 많잖아요. 정말 노선도 보면 엄청 헷갈려요. 그런 복잡한 것을 파악하다 이해하다 할 때 Seoul subway system is hard to figure ou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쓰고 또 심지어 이럴 때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뭐 먹지? 오늘은 도루묵을 먹어야 될까? 냉면을 먹어야 될까? 너무 고민스러워 죽겠을 때도 I can figure out what to eat이라고 그래요. 야, 정말 많은 상황에서 쓰지 않나요? 또 다를 땐 쓸 일이 없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은 figure out의 본질을 보여주는 건데요. We cannot figure out where the leak is coming from. Whatever it is gotta be something really serious. 집에서 뭐가 이렇게 새나 봐요.
근데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모르겠다를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하겠죠. I have no idea.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도대체 어디서 새는지 10군데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딘지 모를 때는 figure out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이거 심각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즐겨 읽는 다이어리 오브 윈피키드라는 동화에 보면은 어디서 애들이 장난친다고 막 던져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지금 잔디 깎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he couldn't figure out where something is coming from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때도 figure out을 씁니다. 그럼 그 외에는 figure out을 또 언제 쓰느냐? 여러분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 잠깐 같이 작업을 했던 원어민인데 이 친구가 종교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슬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슬림. 그런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나 되어서 비로소 자기 종교적 정체성 이거를 깨닫게 되었대요. 그때 깨달을 때 figure out을 썼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It wasn't until high school 그 다음에 that I figured out 그 다음에 I was Musl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further studies도 나오기 때문에 꼭 적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이 문장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정서에는 아무래도 종교적 색채 이런 게 figure out을 왜 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통상적 종교가 뭐 불교나 뭐 아니면 크리스찬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서양인이고 이래서 머슬림이라는 거가 좀 빨리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머슬림 성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할 때 figure out을 썼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여러분 성 정체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것도 figure ou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재미난 표현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또 하나 공유해 보면 이렇게도 쓰는 걸 들어봤거든요. I didn't figure out 그 다음에 who my parents were 그 다음에 until I turned 18 and became an adult 이렇게 복잡하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18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 진짜 부모가 누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입양된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 왜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모르니까. 그래서 I didn't figure out who my parents were until I turned 18 and became an adult.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인상 깊은데 다 여러분들 특히 기초학습자들에게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기초학습자들은 수학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나 서울의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figure out이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일단 먼저 공부한 다음에 종교적 색채라든지 뭐 친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그때 스피킹에 욕심을 내고 지금 이해하는 것 이 정도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모델 examples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번 한국말 한번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나는 에어컨 도저히 못 고치겠다. 기술자 불러야겠어. 좋습니다. 나 에어컨 도저히 못 고치겠다. 기술자 부르자. 테크니션 우리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figure out을 안 쓰는 영어를 하는 사람은 그냥 I cannot fix this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아니면은 뭐 I don't know how to fix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제 figure out이라는 게 여러분 에어컨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뜯어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정말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I can figure out 그 다음에 how to fix this air condition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I can figure out how to fix it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I'm going to ask a technician for help 아니면 I'm going to have to call a technician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동차나 에어컨은 기술자 아니면 고치기 좀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럴 때 이런 걸 쓴다는 걸 기억하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시죠. I can't figure out how to fix my AC. I need to call a technician. 좋습니다. 들으셨는데 역시 I can't figure out을 썼고 I need to call a technician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2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숙제를 이리 가져와 보렴. 같이 풀어보자.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철수야, 숙제 너 못 푸는구나 그 문제. 야, 이리 가져와봐. Bring it over here. 같이 풀어보자 하면 대부분 한국 학습자들은 solve를 썼을 거예요. Maybe why don't we solve it together? 이 정도 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풀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let's figure it out together가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나?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잘하면 네이티브 필이 나거든요. Let's figure it out together. 어때요? 원어민들 이렇게 쓰는 사람 주변에 많던가요? 많으실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Bring your homework over here. We can figure it out together. 맞죠? Let's figure it out or we can figure it out together. 좋죠. 그 다음에 한국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서울 지하철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서울 지하철이 노선도 너무 많고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원어민이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다음 주에 서울 오시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김포공항은 너무 가깝다. 오히려 저쪽 잠실 쪽에 산다고 치고요. 부모님이 아마 서울 지하철 타면은 좋긴 한데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라고 한국 사람이 그 외국인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다 하면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그냥 For foreigners, Seoul subway can be too complicated. to 하고 말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냥 to 부정사를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그냥 Seoul subway system might be a bit too complicated for foreigners. 그래서 for foreigners 하고 끝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면 바로 figure out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죠. Seoul's subway system can be a bit complicated to figure out을 써야 돼요. 그럼 원래 figure out의 목적어는 Seoul's subway system이거든요. 그러니까 I couldn't figure out the Seoul subway system이 되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이때도 복잡해서 헷갈리는 것도 figure out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모범도 한번 보시죠. Seoul's subway system might be a bit hard for foreigners to figure out.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ight be a bit hard, complicated 둘 다 되죠? 그 다음에 for foreigners가 들어갔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to figure out. 그리고 이거의 목적어는 subway system.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eoul's subway system might be a bit hard for foreigners to figure out. 좋죠? 그 다음 4번. 자, 이럴 때 과연 figure out을 쓸 수 있느냐? 전 지금 5달째 쉬고 있는데 직업이 없이. 다음에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해요. 자, 보세요. 너무 고민스럽다. 막막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말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품사 그대로 영어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막막하다가 so frustrating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I don't know what to do. 그죠? What to do next. 이래도 원어민 충분히 알아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직 상태가 오래됐고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는 I can't figure out what to do라고 그래요.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I can't figure out what to do next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원어민이 I can't figure out my next move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봤던 드라마에서는 자기 딸에게 야 그건 네가 고민해서 알아해야지 뭐 해먹고 살지 이럴 때 You should figure it out yourself라고 그랬어요. You should figure it out yourself. 이런 표현들이 입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igure out이 아니라도 첫 번째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실직했다 하면 자꾸 이런 표현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unemployed, I have no job 이런 것들. 아니면은 갑자기 당황스럽게 I got fired 이런 거. fire는 해고거든요. unemployed는 좋은 표현이지만 너무 레지스터가 높아서 너무 고급 영어 같이 들려요. 그냥 일반적인 아메리칸들이 평소에 쓰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5달째 쉬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죠. I have been 제일 많이 쓰는 건 out of work예요. I have been out of work for 5 months 이렇게 써줘야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 느낌 오시죠? 근데 이제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실업률 이럴 때야 unemployment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어민 음성을 들어보시죠. I've been out of work for 5 months now. I can't figure out what to do next. 자, 멋지죠? I've been out of work for 5 months now. I can't figure out what to do next. 라고 했고요. 그 다음 5번 한번 들어보시죠. 옷장을 다 뒤져봤는데도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네. 자, 이제 들어보셨는데 자, 옷장을 다 뒤져봤는데 뭐 입어야 할지 자, 뭘 먹을지 고민. 뭘 입어야 될지 고민. 결정을 못하게 할 때 다 뭐 쓴다고요? figure out을 써야 돼요. 부정문이겠죠? I cannot figure out.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건 모범 답안 어떻게 되나요? I can figure out.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What to wear. What to wear.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도 막힐 것 같아요. 옷장을 다 뒤져봤다.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이거를 구사하지 못하면 영어 스피킹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힘들다 그랬죠? 구동사. 그래서 이때 뭐 쓰느냐? go through를 써요. go through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터널 같은 것을 통과하는 게 going through a tunnel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하다 할 때 going through something 하면 겪다,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문맥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는 줄 아세요? 주머니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옷장을 샅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지는 게 go through the closet이에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go through the closet 하면 옷장을 다 뒤져봤다니까 I went through the closet, but I can't figure out what to wear.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오시나? 네, 그리고 go through가 심지어 이럴 때도 써요. 어떤 계좌의 일일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다 보다라고 할 때 go through my bank transactions라고도 해요. bank transactions. 거래 내역들, 복수로.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는 I went through the whole closet, but I can or I couldn't figure out what to wear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어. I've gone through my whole closet and I still can't figure out what to wear. 자, 됐죠? 현재 완료로 썼죠, 여기는. I've gone through my closet, but I still cannot figure out what to wear. 자,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시작. I've gone through my whole closet, but I still, and I still, or but 둘 다 돼요. Cannot figure out what to wear. 됐죠? 자, 좋습니다. figure out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결국 figure out의 정의뿐만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만나 뵙겠습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figure out 관련된 스몰 토크 2개와 또 케이스 이젠 포인트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 딸 만나러 고려대에 가는 길인데 가는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요.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하철 앱 다운로드 하시면 가는 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한국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기요. 죄송한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딸을 만나러 지금 고려대로 가는 길인데 이 도저히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사실 고려대 가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지하철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요. 가는 길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여성분이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자기 따님이 지금 교환학생이나 이런 걸로 고려대 다니고 있고요. 그걸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도와주는 장면인데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figure out을 쓸까요 여러분? 가는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요 이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complicated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I don't know만 할 것이 아니고 I can't figure out how to get over ther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I can figure out 그 다음에 figure out 다음에 명사 하나가 올 수도 있지만은 how to, what to 이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명사 구가 되겠죠. 그래서 I can figure out how to get there 아니면 how to get over ther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패턴 주요 표현이었고 그 다음 표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좀 도와주실 수 있냐라거나 고려대 간다 I'm on the way to 고려 유니버시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긴 진짜 좀 어렵지가 않네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는 것을 속으로 지금 각자 영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실제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너무 쉽잖아요. Sure, I can help. 그죠? 그 다음에 It's not too hard.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어고요. 마지막에 figure out을 한 번 더 썼다는 게 흥미로워요. 쉽게 알 수 있다를 You will be able to figure it out easily. 그죠? 네, 이 표현을 썼다. 사실은 첫 번째 여성 문장에서 I can figure out how to get over there가 나왔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썼어요. 이거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할 때 다시 읽어볼까? I can figure out how to get over there. 그러니까 이 한국 남성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no 이렇게 하지 말고 You will figure it out easily 혹은 You will be able to figure it out easily 라고 했다는 거. 그거에 착안을 하시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원어민 전체 음성 한번 들어보실래요? Hello. I'm sorry. Can you help me? I'm on my way to see my daughter at Korea University, but I can't figure out how to get over there. Oh, sure, I can help. It's not too hard. Here, if you download a Subway app, you'll be able to figure it out easily.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문의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책상 조립하는 방법을 못 알아낸 거야?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아직 못했어. 아무래도 매장에 전화해서 도움을 구해야겠어.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A라는 분이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온 거예요. 근데 집에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상 조립하는 법을 B가 사왔구나. 예를 들어 여보 아직도 책상 조립하는 방법을 못 알아낸 거야? 이렇게 어지러워 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케아 고향 매장에 전화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 도움을 구해야 되겠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figure out을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책상 조립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못 알아낸 거야 이거.
그러니까 you haven't figured out how to 조립하다 the des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igure out이 이제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런 조립 방법을 알아내다 못 알아내다 이런 말이 되겠고 조립하다가 통상적으로 assemble이라는 말이 있지만 좀 더 구어스럽게 구동사를 쓰면은 put together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put together. 그래서 you haven't figured out how to put together the desk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 all this mess라고 그래요.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명사로 mess 이거 너무 싫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매장에 전화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 여러분 일전에 다른 세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다 할 때는 ask 사람 for help거든요. 그래서 이 구문이 꽉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might need to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니까 might를 붙였어요. 그래서 I might need to ask them 아니면 ask the store for help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figure out도 나왔고 put together라는 구동사가 2번 연거푸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영어. You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to put together the desk? I don't like all this mess. No, I might need to call the store for help.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 you still haven't figured out. 시작. You still haven't figured out how to put together the desk 라고 해서 시작은 평서문같이 했지만 끝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all this mess. 시작. I don't like all this mess. 하니까 남편이 No. 어쩌면 전화해서 도움 구해야 된다. 시작. I might need to call the store for help. Ask them 아니면 call. 전화하는 거니까 call the store for help라고 표현했죠. 자, 이렇듯 기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방법을 아직 못 찾아내다, 못 알아내다, 헷갈린다 할 때도 I haven't figured it out, I can't figure out something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게 좀 쉬운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는데 아직 큰 산이 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케이스이신 포인트는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여러분. 자, 이 긴 내용을 성우의 목소리로 한글 먼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Cases in point. 계속 지연되어 죄송합니다만 저희 쪽 기계가 고장이 나서 현재 주문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기계적 문제와 교체가 필요한 부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주문건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일이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쪽 기계가 고장이 나서 현재 주문 한 건을 처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기계적 문제와 또 교체가 필요한 부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긴 하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문 들어온 걸 빨리빨리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혹은 공지사항일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딱 이렇게 팝업으로. 자,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서 figureout을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연히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파악하다, 방법을 알아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출산 문제 있죠. 또 집값 문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역 갈등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여러분 하나의 해결책으로 한 방에 딱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미디어 영어에서 굉장히 figureout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한국 사회가 저출산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아주 고심하고 있다. 그죠?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무슨 단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별도의 단어가. 거기다가 they are trying to figure out. 그죠? figure out how to boost. 끌어올리다. the low fertility rate. 저출산을 부스트할 방법을 figure out 하기에 고민 중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이야말로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원인이 쉽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카카오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쪽에 화재도 나고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완전 회복되는데 하루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럴 때 카카오에서 공지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We a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이런 식으로. 그래서 we are still trying to figure out.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What is causing the problem? 이렇게.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What is causing the problem이나 What caused the problem 이런 거.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한 단어로 쓰지 않고 What is causing something 이렇게. 이 문제의 원인을 figure out,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걸 쓸 때 이럴 때 figure out을 안 쓰고 영작을 했던 사람이라면 figure out을 안 썼으면 파악하다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 입에서 또 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이제 전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연돼서 죄송하다. 지연 뭐죠? 딜레이입니다. 그냥 명사로 하면은. 그 다음에 배송 같은 게 지연된 건 delayed shipment 이런 걸 써요. delayed가 shipment를 수식하죠. 그 다음에 이건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울 것 같은데 주문 오다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orders. 근데 이걸 처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쓸 거냐? 영업을 하다 보면은 동사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사이면서 범용성이 뛰어난 동사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중에 우리가 기본 동사라면 get, take 뭐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 handle 이런 것도 다 기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handle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정교한 더 이 상황에 precise한 동사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so we are not able to handle the orders라고 하면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문제 원인을 파악하다는 것은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문제나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이거는 이따 모범 답안 보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문건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해결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은 solve를 쓰겠죠. 그죠? 근데 어떨 때는 fix도 상당히 좋아요. something is fixed 이런 거. 근데 구동사를 잘 쓰는 원어민들은 if something is sorted out 이라고 그래요. sort out 이라는 게 원래는 말 그대로 sorting 한다는 뜻이거든요. 카테고리별로. 그런데 꼬여있는 문제 같은 걸 풀다라고 할 때 sorted out을 특히 비즈니스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이진 포인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비기너 레벨에겐 어렵기 때문에 설명만 듣는데 만족하고 중급 이상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영작의 영역으로 좀 가져와서 이제 한글 먼저 영작해보고 맞춰보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solve, fix, sorted out 이런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문을 처리하다는 것은 원민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한번 먼저 영어를 보고 그리고 성우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 하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굉장히 기네요. 쭉 보시죠. 자, 보십시오. 핸들이라는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complete orders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1, 2, 3단계로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우리 플랫폼 회사로 넘어와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 주문권을 배송까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처리하다가 컴플리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이런 게 어렵거든요. 볼 때는 해석이 되니까 넘어가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이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주문을 처리하다 할 때 가장 전문적 표현이에요. fulfill one's order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처리하다인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들립니다. 업계 전문 용어처럼.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 보세요. resolve라는 동사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once this issue 아니면 problem is resolved나 이때 fixed도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또 sorted out도 진짜 환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resolve, sorted out, fix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쭉 한번 보시면요. 특이한 게 두 개 나왔는데 we are trying to figure out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표현했죠? What went wrong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go wrong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when something goes wrong 하면 무엇이 잘못되면인데 이 표현도 진짜 멋지니까 달달달달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특이한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처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거든요.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part that needs 다음에 ing가 나올 게 아니고요. needs to be replaced가 나와야 말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는 뭔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때 replacing이 동명사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명사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문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needs 명사 가능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repair라는 명사를 쓰면 말 되죠. 따라서 needs to be repaired라고 하지 않고 something needs fixing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차는 픽스가 필요하다면은 무슨 car needs fixing이라고 쓸 때 그 fixing은 품사가 뭐라고요? 동명사예요. 따라서 명사거든요. 따라서 needs fixing이 하나의 덩어리니까 문법이 틀리다 맞다? 맞는 영어라는 얘기죠. 이제 완전히 명쾌해졌죠? needs to be replaced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영작의 영역이라기보다는 reading과 문법 설명의 영역이 좀 더 가깝기도 하네요. 자, 이제 원어민 음성으로 전체 케이스 이즈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I'm sorry for the continued delay, but our machines have been malfunctioning, and so we are currently unable to complete orders. W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exactly went wrong. It is likely a mechanical issue and a part that needs replacing. Once this problem is resolved, we'll be able to fulfill your order right away.
Further Studies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igure out이라는 거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예문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카카오맵 쓰는 법을 알고 나니까 삶이 편하다. 이거 사실 외국인의 한 말이에요. 저하고 친한. 이 카카오맵을 잘 쓰고 나니까 어디 찾아가기도 너무 수월하고 너무 좋네요 라고 얘기해 실제 상황인데요. 실제 그 원어민이 저에게 여기에서 뭘 썼다? figure out을 썼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라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걸 알게 되다니까 어떻게 썼을까? After I knew how to use 이렇게 know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learn을 썼을 것 같아. After I learned how to use Kakao Map, my life got easier.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 원어민은 once로 시작했어요. 일단 알고 나자. 그 다음에 I figured out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 우리가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how to use Kakao Map. 그 다음에 life got easi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그 실제 영문 보면서 시작. Once I figured out how to use Kakao Map, life got easier. 이제 안 보고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시작. Once I figured out how to use Kakao Map, life got easier. 자, 지하철에서도 이런 거 한번 따라하는 용기 필요하겠죠? 코로나 시대라서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만. 좋죠? 그래서 여기서를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figure out 다음에는 뭐가 많이 오던가요? how to가 굉장히 많이 와요. how to, 방법.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를 10년 동안 만나왔는데도 아직도 그녀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예문인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다, 파악이 된다 할 때 figure somebody out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10년 만났지만 I still can't figure her ou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표현을 못 쓰고 영어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I'm not really sure who she really is, what kind of person she is 이런 식으로 영어를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 학습자들은 what kind of 이런 게 되게 영어 원어민보다 빈도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10년 동안 만난 것은 I have been seeing her 그냥 seeing someone이에요. for like 10 years 이렇게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냐 할 때 Are you seeing someone?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I've been seeing her for like 10 years but I still cannot figure out 이런 건데 figure her out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what kind of 이런 말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who she really is 이런 게 필요 없어진다. 이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글 보시겠습니다. 제 담당 의사분이나 의사 선생님조차도 저의 migraines, 두통의 원인을 모르신다 했습니다. 자, 모른다 하면은 무조건 understand, do not know 이런 걸 써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figure out을 쓰면 되죠? 그러면 even my doctor, 그죠? cannot 혹은 과거형이면 couldn't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뭐죠 여러분? figure out이죠? 그 다음에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사 하나로 쓰지 말고 아까 뭐라고 했죠? what is causing 그죠? my migraines라고 그래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even my doctor he can't figure out 아니면 he couldn't figure out what is causing my migraines 아니면 what was causing my migrain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나왔죠? even my doctor 그죠? 제 의사조차도 he can't figure out 그 다음에 원인을 풀어서 what is causing my migraines 됐죠? 헤레이크도 두통이지만 마이그레인즈가 조금 더 의학적인 두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뭘 먹을지는 만나서 정하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친구들끼리 지금 북한산 등반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산 그 초입 있죠. 초입에 식당이 10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른 거야. 야,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야, 골치 아파. 정하지를 못하겠네. 그럼 만나서 정하자고 이런 거죠. 그러면 decide라는 게 원래 정하다잖아요. 그럼 decide 쓰면 되는데 왜 이런 의문 생기죠? decide는 중성적인 의미에서의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느낌 오시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견이 너무 분분한 나머지 하나로 정하지를 못하고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하지를 못하니까 그때 정하자라고 할 때는 원어민들 쓰는 거 보면 let's figure out 그 다음에 what to eat 그 다음에 then 이렇게 써요. 그럼 그때 뭘 먹을지 고민하자, 결정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원어민들이 figure out을 쓰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참 좋은 영화예요. 모범도 한번 보시면 let's figure out what to eat then 맞죠? 그 다음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 정체성이 이제 상당히 흔들리신 분인데 저는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몰랐고 헷갈렸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억을 더듬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문장은 단순하게 It wasn't until I was in my 40s that I
figured out. That I figured out이에요. I figured out. 성정체성은 my sexual orientation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orientation. 성향. 그래서 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것은 제가 40대 때까지가 아니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not until 구문 배웠죠.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고 가는 구문.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쓰여진 거죠.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모범 답안에는 조금 톤 다운을 시켜서 I don't think I figured out. I don't think I realized.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따 보면 되고 어쨌든 이런 예문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 이러면은 아마 청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죠. 자, 이렇게 돼 있죠. I don't think I really figured out my sexual orientation until I was in my 40s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제가 40대가 될 때까지는 저희 성체성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면 40대가 되어서야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느낌 오시죠? 자, 이렇듯 성적인 정체성, 또 종교적 색채 이런 것까지도 쓴다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지금 3번의 강좌에 걸쳐 figure out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시청자, 저 인강 들으시는 시청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figure out 같은 것을 알고 모르고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근데 그리고 그동안 이런 걸 못 쓰고 소통했다는 것은 100% 의미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의미가 좀 사라져버리는 톤, 뉘앙스가 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최근 들어 제가 구동사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put together, figure out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고 오늘은 구동사 중에 figure out을 배운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데이 때 더 흥미롭고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